누구나 이 세상에 온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요? 하지만 나답게 나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진정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의 저는 강희입니다. 장욱자 박성경입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고 우리 지역과 이웃들의 이야기, 음악 이야기,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생각들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꽃샘 라디오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 시간에는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안내해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죽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네, 노래 가사 중에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다 대목이 가슴에 와 닿네요. 얼굴에는 주름이 져도 마음에는 주름이 없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고른 노래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이 이렇게 마음에 주름지지 않게 도와주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아유의 마음, 이런 마음 노래가 있어요? 정말 이런 노래가 있군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가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 이 여정을 안내해주는 일을 하는 분 모셨습니다. 바로 수지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평화일동 인재예요. 네, 철균쌤. 네. 철균씨? 김철균이에요, 이름이. 김철균 씨입니다. 철균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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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또, 네, 우리 철균쌤은, 모처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평화일동의 인재라고 소개했는데요. 정말 인재 맞아요? 네, 인재 맞고요. 네. 젊은 사람이 활동을 같이 해주니까 네. 온 동네가 활기가 넘쳐요. 아, 그렇군요. 우리 옥자쌤도 인재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죠. 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평화일동에 와서 봉사도 하고 모든 것도 맡아갖고 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애니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좋아하시고 그래요. 네, 궁금해 하시겠네요. 우리 철균쌤 동네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니까 동네 양반들이 다들 좋아하고 있죠. 네. 그럼요. 여기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네네. 좋아하세요. 철균쌤이 우리 평화일동으로 이사 오신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저가 이제 그 임대 아파트 사는데 지금 재계약해야 되는 두 번째 재계약 기간이 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철견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는 사이지만 인재라고 했는데 인재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재 맞나요? 네, 본인이 생각해도 저는 정말 인재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 질문 좋아요. 항상 자신 있게 내가 최고다. 예. 우리 수지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이란 철견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 수지 애니어그램 저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게 참 발음이 참 네, 어려운데요. 네. 수지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는 그 네,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떤 도표와 카드들을 이용해서 좀 네. 심층적으로 자기를 알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한눈에 자기에 네.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애니어그램 발음이 안 됩니다.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존 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기존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애니어그램은 보통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자주 쓰는데 저희 수지 애니어그램은 궤도 설명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0장의 카드를 직접 골라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설문조사 할 때는 우리 해봤는데 카드를 온다든가 그런 카드라고 지금 말했는데 카드에서 그 180개? 그 네네. 카드가 뭐 무슨 카드인가요? 혹시 궁금하네요. 뭐 문장 카드인데요. 예, 예. 나는 올바른 것이 중요하다. 뭐 나는 즐거운 것이 좋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해당하는 예, 문장들을 막 고릅니다. 여기 성경쌤이랑 옥자쌤은 아마 3년 전에 이렇게 해보셨어가지고 어렴풋이 기억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까도 또 공부가 돼요. 그렇군요. 궁금해져요. 근데 네, 뭐 네. 카드 뭐 혹시 뭐 뽑았어요? 카드? 제가 그때 색깔별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네, 해서 네. 근데 그 철균쌤이 짚어준 게 조금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노란색을 본율로 네네네. 찾으셨어요. 네. 네, 같은 색깔을 고르셨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프로그램 명칭이 왜 수지 애니어그램인가요? 네, 이거 자주 물어보세요. 뭐 용인 수지랑 관련돼 있냐, 뭐 이런 말들 종종 물어보시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조연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톨릭 신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문 세례명이 이제 수잔나라고 하는 그 영문 세례명의 앞을 따서 수지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으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독창적으로 만드신 거라서 그래요?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수지 맞은 거네요. 그렇죠. 네, 수지 수지 맞았냐, 맞았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물어보세요. 네. 네, 우리 철근쌤은 이 수지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해서 배우게
됐나요? 네, 저도 참 이 수지 애니어그램을 만나게 된 게 참 우연인 것 같은데요. 네. 전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고 되게 키가 크고 운동도 잘하는 편인데도 너무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그래서 막 그런 시기들을 보내다가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겁이 많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심리학도 배우고 뭐 연극 치료, 표현 예술, 사이코 드라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들을 쭉 배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그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교육과라는 중등 임용고사 볼 수 있는 과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중등 교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다가 이제 10번째 시험 떨어지면서 이제 이건 아니구나 싶고 그럼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라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게 안 됐으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지 애니어그램 전북센터가 전북 완주에 있고 그래서 6년 전에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10년이나 했어요. 그쵸, 아유 네. 참 세월을 10년이면 강산도 아, 변하는데. 그래. 그러니까요. 세월이 이게 이렇게 사법고시도 아닌데 기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제가 심지어 7년 동안 공부만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끼도 10번 찍으면 나무가 넘어간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설균쌤이 실패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네, 또 그렇네요. 네. 만약에 임용고사 합격하셨으면 지금 어디 학교에 계셨을까요? 근데 그걸 실패하고 우리 이렇게 또 만나서 저희도 가르쳐 주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가르쳐 주고 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선생님을 다시 하시고 있구나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임용고사가 됐으면 아마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주로 몸을 담고 거기서 만나는 한 1년에 20몇 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마 그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을 텐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뭐 연령이 높은 분들은 80대까지도 제가 만나거든요. 뭐 어린 친구들은 1학년들도 만나고요. 초등학교 1학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쩌다 보니까 좀 그렇게 넓게 또 선생님이라는 혹은 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또 다른 길을 또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선생님 맞잖아요. 우리 설교쌤이 이렇게 그렇죠. 이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이 수지 애니그램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해 이제 6년차 수지 애니어그램 안내자 이제 네, 강사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진행한 거는 한 350회기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제가 항상 이렇게 꽃샘 라디오도 바빠가지고 자주 못 나오는 이유가 참관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참관은 한 1000회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조 강사로 참관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저는 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는 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좀 이 수지 애니어그램을 학교에서 하면서 갖게 된 꿈은 수지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항상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진로 교육 중에 한 라인으로, 한 축으로 이 수지 애니어그램이 우리나라 공교육과 우리나라 뭐 대안교육 어디든 좀 그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즘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수지 애니어그램 발음이 참 안 됩니다. 근데 가리키는 대상이 주로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네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네네. 그럼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갔을 때 네네. 수업을 했을 때 기억에 네. 남는 수업 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수업은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임실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수지 애니어그램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좀 그 담임선생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좀 긴급하게 아이들하고 좀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첫날 수지 애니어그램으로 좀 서로의 본질을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네. 본질을 알게 되는 걸 안내하고, 두 번을 수지 애니어그램 후속 작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2시간씩 짧게 만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내했고,
그 뒤로 또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올해 7월까지 그게 이제 5월 달에 만났거든요, 애들을. 오, 근데 두 달씩이나? 네, 지금 7월까지 또 연이어서 만나면서 그 학생들이 그 작은 학교에 그 한 학년에 한 반 있는 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계속 같은 애들인 거예요. 네. 1학년에서도 2학년, 초등학교를 이미 같은 학교로 보냈는데 중학교도 같은 애들이 계속 올라와요. 다른 반 친구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친구가. 학생들이 그래서 없다 보니까. 네, 너무 없고 또 작은 학교들은 폐교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래서 선입견이나 이 상처가 너무 오래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너무 이제 이해하고 싶지 않은. 너무 잘하니까. 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저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네. 보여주고 또 중재자 역할로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좀 도와주는 일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의 학생들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네. 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겠어요. 중재자 그럼요. 역할 하시느라고. 네, 저는 왜냐하면 그 일상을 담임 선생님들은 일상을 계속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루 6교시까지 수제 애니어그램 6교시까지 하루 종일 딱 하루를 만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이 엄청 소중하고 굉장히 밀도 있게 만납니다. 6시간 이어서 어른들은 그 지루해서 애들이 못할 거요라고 하는데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 아이들은 정말 몰입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몰입해서 재미를 네, 느끼잖아요. 네, 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시간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만납니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네, 우리 철규 쌤 열심히 하시려면 체력도 좋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체력이 항상 빌빌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말 언니들이 항상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렇네요. 네. 또 우리 철근쌤 우리 동네에 그 평화사회복지관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온팽이라고 온동네 평화마을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곳에서도 프로그램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평화동에 그 이제 여기 오게 돼서 좀 제가 하고 있는 수지 애니어그램, 뭐 집단 감정 프로그램, 수지 애니어그램 후속 작업을 좀 마을에 안내하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아니어서 네. 많은 의심과 또 그 다음에 좀 그런 걱정과 우려들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도 많이 이게 제안을 제가 드렸어도 수락해 주시는 데가 거의 없었는데 어느 때 좀 4년 차가 되니까 이제야 좀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고 그래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제야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뭐 평화사회복지관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집단 감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그 복지관에서도 아이들 많이 만납니다. 그 네. 남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그 수업 방과 후에 오는 아이들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서로가 함께 지내는 법을 안내하는 수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자고 하실 때 네, 조금 뭐 생소하다 보니까 그쵸. 처음에 거부감도 맞아요. 50%는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재미가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또 6시간짜리 수지 애니어그램은 6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이게 일단 그 시간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좀 불편해 하십니다. 네, 수업 끝나고 지쳐가지고 넉다운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하기에는 좀 6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안 받아봤지만 6시간 그 어르신들은 맞습니다. 정말 좀 인내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대단해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만난 분도 많겠어요. 혹시 네네. 생각나는 분 있으면 차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기억에 남는 분. 네. 기억에 남는 네, 이번에는 네. 마을에서 만나셨던 분 중에 그 제가 그 82세 어르신 그 저희가 자소서 쓰면서 알게 된 분이었어요. 그 몽당연필이라는 자소서 네, 자기 네, 자소서 네. 자기소개. 자서전 맞아요. 자서전 쓰는 그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면서 만나게 된 분인데 그 자서전이라는 게 자신의 일대기를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가 그 자서전 쓰기 마지막 챕터로 제가 수지 애니어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사님께 제안을 드렸고 그때 이제 그 지금 70 후반 80 되시는 그 두 분이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두 분이어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그분이 이제 좀 80대 드신 그분이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복대를 차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약간 협박하는 말투로 2시간 안에 안 끝나면 난 갈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땀 삐질삐질 흘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다 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미 2시간은 넘어갔고 그 중반부로 넘어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세가 몸으로 앞으로 이렇게 쏠리더니 갑자기 복대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 하면서 막 나 끝날 때쯤 복채를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뭐 복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좀 그렇게 몸이 좀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이 아니셨는데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하면 재밌는 게 이 애니어그램에서 나오는 지식들이나 지혜를 알고 있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잘 기억해내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는 게 되게 다른 게 어른들하고 하면 어른들은 그 삶을 비춰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날도 제가 말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철균 쌤은 말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걸로 어르신들이랑 우리가 얘기가 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저희 그리고- 마음이음단에서 했을 때도 그래서 오래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맞아요. 포인트로 선생님 이제 철균 쌤이 한 번씩 네. 짚어줬던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시간이 길다는 거 소문나가지고 어르신들이 협박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막 좀 무섭긴 했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남고 또 있다면은 저희 이제 다 이음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평화사회복지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팀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작년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여러 선생님들이 특구팀. 있었던 특구팀. 네. 그 특구팀 분들하고도 수지 애니어그램을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2번 정도 했는데 그날도 5분이었고 한 5시간, 1시에 시작해서 6시 퇴근 시간 전에 끝내드리겠다고. 제가 알기로 8시도까지 하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그날 9시 넘어서 저녁을 그러니까. 먹었어요. 네. 8시 넘어서 네. 끝난 걸로 제가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날도 그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날도 이렇게 제가 한마디를 하면 뭐 몇 마디씩을 그 분들이 다 관심도 많으셨고 궁금한 것도 많으셨고 해서가지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네, 9시가, 네, 8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네.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되게 근데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맞아요. 좀 많이 그동안에 함께 일하면서 쌓였던 것들이 좀 많이 풀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누군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좀 많이 우셨습니다. 네, 들었어요. 참여하시던 분들이 네. 좀 많이 우셔서 좀 알고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뭉클했어요. 네. 다 알고 계시는군요. 비밀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죠? 저는 말하는데. 저는 모르는데요. 저희는 다 알았어. 그럼 여기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 수지 애니어그램 꼬여. 네네.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철균 쌤이 본인이 듣고 얻는 게 많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철균 쌤이 이 수업을 하시면서 네. 어떤 걸 얻고 싶은지 네. 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저희 네, 동네에서는. 네. 그럼 여기서 더 발전해서 또 뭘 얻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를 믿고 제 삶을 좀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원래 1인당 13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에요. 네, 비싸다고 했어요. 네, 비싼 프로그램이어서 직접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저희 마을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한 번은 그냥 제가 선물로 해드리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계속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삶의 경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싶은 거는 그렇게 두 번째 차원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차원인데요. 그 사람들과 좀 제가 바라보는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혼자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좀 더 넓게 에너지를 쓰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가장 넓은 차원으로는 이렇게 수지 애니어그램이나 집단 감성 프로그램이나 사실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에요. 아마 각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갖고 계시겠지만 이 방법들을 좀 서로한테 좀 권유해 주기도 하고 자기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마을 공동체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네. 철규쌤이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어리시니까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간접 경험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아 그럼요. 제가 또 그 또 언니들과 다 함께 재산이거든요. 하면서. 맞아요. 예. 네. 좋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 시간은 우리 동네 이웃이자 수지 애니어 프로그램 선생님이신 김철균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가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삽입곡이죠. 손디아가 부르는 어른.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네, 우리 동네 이웃이자 수지 애니어그램 선생님이신 김철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철균 쌤은 통장님 일도 하시죠? 네, 저는 평화일동 현재 20통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통 했었어요. 아, 네. 저는 옛날에 했었어요. 여기 다 현 통장 아니면 전 통장님이시잖아요. 다 네, 다 알고 선배, 있습니다. 선배님이시네. 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또 네. 통장 일도 하시고. 네, 통장 일은 또 어쩌다가 받게 됐어요? 여기 지금 네. 전 통장님이신 여기 네. 이제 성경쌤과 현 통장님이신 여기 옥자 언니가 저희 마음이음단 활동하고 점심에 콩국수를 사주겠다고 저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콩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네. 그날이 통장 회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통장을 가러 가시는 중에 저는 이제 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통장 회의 가야 된다 하시고 무슨 얘기 나오다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통이 3년 넘게 통장이 없다는 공석이었어요. 공석이었다는 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신 여기 언니들이 저한테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때 저한테 통장은 그냥 저 예비군일 때 예비군 통지서 갖다 주시는 분으로 밖에는 기억이 안 나서 뭔지 모르겠는데 뭐 새로운 것만 한번 해보죠 뭐 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날. 네, 저희가 콩국수 사주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이에요. 통후에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연한 기계에 또 통장 일을 한 것도 벌써 그럼 몇 년 되셨겠네요? 네, 현재 이제 3년 됐고요. 이제 네. 통장 임기 4년 중에 지금 이제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 통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총무를 2년 하고 현재는 평화일동 통후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뭐 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주민들께 안내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관리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이라서 그냥 안녕하세요, 뭐 통장입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안부 인사하는 게 좀 인사만 해줘도 좋아하시죠? 맞아요. 젊은 네. 사람이라고 맞아요. 좋아하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이웃 대부분이 다 어르신이잖아요. 네. 저도 제 통장 할 때 네네. 많이 힘들었는데 네.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네.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수급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통장 노릇하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대략 한 300세대 정도 되는데 제가 처음 했을 때가 250세대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 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거예요. 네, 쓰레기 봉투 나눠드리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재밌었던 건 제가 이제 통장을 하게 되면 다 해보셨겠지만 그 추천서를 주민들한테 받아야 돼요. 20분한테. 네, 해서 이제 그거를 받으러 저희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한테 똑똑똑 저 누구누구인데 통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했다가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가 뭔데 통장이 뭔지 아냐, 네가 이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뭘 아냐, 막 그분이 또 국가유공자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뭐 일화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네. 그럼 그때는 그래야죠.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딱 그랬어야지. 네, 근데 일단 제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르신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말동무가 그런 거 없으니까. 맞아요. 예. 이게 젊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자기가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을 거. 이게 우리 동네에 이제 통장 하시는 분들 다 애쓰겠지만 우리 지금 전주시가 35개 동 있지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지만 보람도 느끼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렇게 주는 만큼 또 받기도 하고 내가 잘해주고 인사도 하고 뭐 저는 옛날에 다닐 때 막 빵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막 바나나도 사주고 내가 한 만큼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먼저 이렇게 마음 열고 다가가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각자 이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결과고. 그리고 평화활동의 통장 회장이에요. 30명 중에 회장. 그러죠. 그러죠. 철거심, 네, 예. 그러고 강사에다가 회장에다가 일이 많아요.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네. 인재요, 인재. 네, 이렇게 명예가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참 많이 부끄럽지만 예, 아무튼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통장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네. 오래 했어요. 오래 해봤는데도 특히 평화동 힘들어요. 제가 해봐도. 아, 네, 평화동이라는 동네가 네. 엄청 힘든 동네라 통장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맞습니다. 이제 수학동 네. 가서 통장을 하는데 네네.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8년 하고 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네. 정교쌤 같은 젊은 분이 우리 동네에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네에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 그렇죠.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진짜 이 동네를 다녀보면은 애들이 없어요. 요즘 진짜. 네. 다른 동네 가도 없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특히나 더 없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철근쌤을 보면서 활력소를 얻습니다. 아, 네. 저도 그 통장하면서 참 뭐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때도 있지만 뭐 그냥 이유 없이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좀 제가 그냥 젊은 사람이 이렇게 통장 일하고 어르신들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되게 그냥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쁘다고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살면서 참 멋지다 이쁘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런 칭찬을 저한테는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제 동생은 좀 잘생기고 예뻐서 많이 들었지만 근데 어떻게 40 가까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네. 말씀을 안 하셔도 큰아들이라서 듬직한 네. 마음으로 네.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어르신들은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고 아들 네. 같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활력이 됩니다. 이 활동하면서. 이게 이렇게 멀리 있는 아들, 딸보다 가깝게 있는 동장님이 얼마나 말도 하고 싶고 이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다 보면 다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셨어요? 많은데 네. 그래도 시간이 이제 있어서 아.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래서요. 참 되게 잘생기단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담기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들으시고 그래도 한번 영상 담으시게요. 얼굴을 우리 상상만 철균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균쌤 얼굴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게요. 그리고 목소리도 멋있어요.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꽃샘 라디오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여기에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 음악 있는 마을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 1부에서는 우리 동네의 젊은 인재 수지 애니어그램 강사인 김철균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철균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꽃샘 라디오의 저는 강희 장욱자 박성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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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말 안 했어요. 뭐. 철균 씨가 우리 친정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구체적인 미래의 목표 세우기, 운동하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살 빼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얼마 전 제지 공장에서 숨진 19살 젊은 노동자가 수첩에 빼곡히 적어뒀었다는 소망과 꿈입니다. 어느 날 닥쳐온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젊은 그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비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수를 따라라. 너의 빈잔의 술을 따라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진행자 행인입니다. 조금 전 들으신 노래는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희망의 술을 따라라 하는 노래, 류금신이 부른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전파를 탄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들어보시지는 않은 노래일 겁니다. 가수 류금신, 대한민국의 민중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1990년대 노동자 노래단에서 활동해서 총파업가, 전노협 진군가 이런 노래에도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죠. 너의 빈잔에 술을 따라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거라. 가사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 바로 고단함을 물리치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단하지만 희망을 꿈꾸는 삶의 몸부림이 담긴 노래.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들국화의 멤버 전인권, 허성욱이 부른 노래입니다.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 일 함께라면 즐거우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산호라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 사회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노래죠. 1970, 80년대 대학가에서 많이들 불렀기 때문에 마치 이 노래가 당시 학생들의 의식화에 영향을 준 운동권 노래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시작해서 종강 파티, MT, 과모임 이런 크고 작은 행사나 집회 때마다 흔히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노래는 원래 유명한 대중가수가 불렀던 대중가요라고 합니다. 1966년에 신세기 레코드에서 발매한 독집 음반 잔일이 가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제목도 산호라면이 아니라 내일은 해가 뜬다였습니다. 이 음반의 대표곡이었던 뜨거운 안녕이 뜨겁게 뜨는 바람에 내일은 해가 뜬다는 뒷전으로 밀렸는데요. 아마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잔일이라는 가수 이름은 몰라도 뜨거운 안녕이란 노래는 아실 겁니다.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저는 한 40년 전쯤 어느 친구가 마치 일본 노래처럼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답니다. 시다또 오주해말 하고 말이죠. 아무튼 이 뜨거운 안녕에 밀렸던 내일은 해가 뜬다는 황당하게도 가사가 현실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해가 뜨지 않았나 봅니다. 금지곡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불렀겠습니까? 군사독재에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배짱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 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도 많이 불러서 민중가요라고 알려졌고요. 필사 또는 등사본으로 만들어진 민중가요 책 대부분에도 실렸습니다. 정권이 금지곡으로 지정해서 억압한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노래는 제목도 산호라면으로 바뀌어 알려지게 됐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금지곡이 돼서 노래를 부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지만 오히려 군사독재 정권의 금지곡이 된 덕분에 나중에 역주행을 한 노래죠. 금지곡이 된 뒤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작자 미상 구전가요로 계속 알려져 오다가 제목이 바뀐 채 저항적인 민중가요로 자리 잡은 이 노래는 1987년에 들국화 해체 후에 전인권 허성욱이 추억 들국화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다시 대중가요로 퍼집니다. 그 뒤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도 불렀고요. 장필순, 김장훈, 크라잉넛, 싸이 이런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 산호라면의 원곡 내일은 해가 뜬다는 2004년에 와서야 가요평론가 박성서 씨가 소장한 음반을 공개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작자가 밝혀졌고요. 이후 정식으로 저작권 등록도 됐습니다. 만약에 금지곡이 되지 않았더라면 작자 미상 구전가요로 전해질 일도 없었을 테고 오래된 대중가요로 전해져 왔을, 물론 이름도 바뀔 일이 없었을 노래. 잔일이가 부른 내일은 해가 뜬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망을 품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올 테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행복하지 않던가. 새파랗게 젊다는 게 안미천데 째째하게 울지 말고 가슴을 쭈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한잣집에 새우 잠을 잔대도 정든 사람 곁이라면 행복하지 않던가. 오손도손 속삭이는 않는 한숨 일랑 걷어치고 가슴을 쭈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일상,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에서는 우리 동네의 젊은 인재 수지 애니그램 강사인 김철윤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분은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장님, 행인님이신 진행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